퇴비 제조에 필요한 중요한 인자 5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탄질비, CN율이죠. 20에서 30 범위가 퇴비에 가장 알맞은 탄질비 비율이고요. pH는 6.5에서 8.5, 약산성에서 약알칼리까지, 그리고 통기성이 있는지, 입자의 크기가 적당한지, 수분 함량은 60에서 70%인지, 온도, 요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퇴비카에 부식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거든요. 처음에는 당이 분해가 되고, 다음에는 셀룰로스가 분해되고, 마지막에는 리그닌이라는 그런 성분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 껍질이 리그닌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톱밥이나 그런 부분에 같이 넣어줄 때 그게 최종으로 분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양 채취가 가장 농업의 기본이죠. 표토를 겉액을 1cm 정도 제거를 하고 1에서 18cm 깊이로 이제 땅을 판 다음에요. 그 안에 석흙을 이제 채취를 해서 혼합하고 말려가지고 한 500g 정도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면 됩니다.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깊게 팝니다. 왜냐면 이제 그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는 범위에서 이제 그 흙을 성분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토양 채취 과정을 쓰세요 하면은 이제 좀 길게 쓴다고 하면 겉흙을 걷어낸다. 이러는 건 꼭 넣어주셔야 되고, 깊이도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깊이를 이제 채취를 하고 좀 섞어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00g에서 뭐 1kg까지 그 정도의 범위를 이제 기술센터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한다. 이런 과정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체 토양의 pH를 이렇게 네모나게 구분해 보시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토양 채취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토양 채취에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범위 간격이나 아니면 지그재그 이 간격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렇게 경사지가 있는 토양 범위도 이런 경사지 방향 흐름에 따라서 이런 범위, X친 부분이 토양 채취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려주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주세요. 네, 99쪽입니다. 화성암에 분류해서 이렇게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이렇게 이것을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빈칸이 나와가지고 여기 채우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거는 이 화강암 부분, 그 다음에 현무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 암석인지 알아두시고 103쪽입니다. 토양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요소 지금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기후, 이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죠. 그다음에 모재, 그 토양 자체의 암석 부분, 그다음에 지형, 토양이 형성되기 위한 뭐 강우 전체 침식 부분이라든지 수분 보유량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지역의 기반의 특징들, 그리고 시간, 얼마나 풍화가 된 그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거기 위에 있는 살아있는 작물들 아니면 동물들, 살아있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도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여기 앞부분 위주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는 기후입니다. 107쪽입니다. 토양이 단면의 발달 요소죠. 그래서 이거 단면이라고 하면은 위에부터 아래까지의 그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O층, A층, B층, C층, R층 이런 순서로 맨 위에 층은 유기물층이죠. 그래서 유기물 중에는 이제 맨 위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식물의 잔해가 쌓여 있고 유기물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용탈, 이제 빠져나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기물층 밑에 있는 층이면서 이제 포도조라 작용이 일어나고 토양 단면에서 용탈의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작물에 관련된 것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B층은 집적층. 여러 가지 쌓여나간다. 그리고 C층은 모재층, 무기물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O, A, B, C, R, O, A, B, C, R 이 영어도 같이 외워두시고 이 영어의 용어들, 한글 용어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나오면 너무 쉽겠죠? 토양의 이상적인 비율을 쓰세요 하면은 고상, 액상, 기상 50대 25대 25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조금 나도 구체적으로 써볼까? 아니면 고상의 이제 45, 유기물 5 이렇게 고상의 50% 비율을 여기에 맞춰서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 나오면 너무 땡큐죠.
이 토양이 이상적인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토양의 알갱이를 만져보고 아 이거는 조금 알갱이가 많고 공기가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이러면 너무 쉽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토양의 입자 알갱이입니다. 자, 알갱이 크기를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자갈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의 크기, 특히 점토의 그 크기를 쓰세요 하면은 각각의 크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게 국제 토양학회법 외울까, 미 농부성법 외울까 고민하실 텐데요. 국제 토양학회법 외워두세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이제 기준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2mm는 자갈, 0.02에서 2는 모래, 0.02에서 0.002는 미사, 0.002mm 이하는 점토. 점토에 대한 것도 이제 점토 함량에 따라서 사토부터 식토까지 구분하시겠죠? 작물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토양 텍스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양토인 거죠. 이거와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토양 삼각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토가 50이고 미사가 3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체 100% 태워야 되니까 만약에 모래가 20이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 만나는 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거에 따른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토양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성질 삼각도를 보고 점토, 미사, 모래의 그런 만나는 점들을 생각하셔서 아 이거는 식토구나 이건 식양토구나 라고 구분해 보시는 실습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1쪽이에요.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 걸 세 가지 쓰세요 했을 때 유기물 시용, 석회 시용, 콩가작물 재배, 토양 계량제 사용, 작부책의 개선, 토양의 피복 이 5가지 중에 3가지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단을 파괴하는 요인이 3가지를 쓰세요. 뭐 2가지를 쓰세요 했을 때 심한 경운, 많은 경운 둘 다 맞아요. 그리고 입단의 팽창과 수축 반복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수분 아주 물이 많거나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이제 추워가지고 꽁꽁 얼거나 이게 갑자기 녹았을 경우 그런 환경적인 요건들이 있고 또한 강한 비바람 그리고 또한 나트륨의 첨가 굉장히 소금기가 많은 그런 토양에서는 토양의 그 알갱이가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단을 형성하는 요인 3가지, 입단 파괴하는 요인 3가지, 최소한 3가지 이상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나올 만한 게 사실은 공급률 문제죠. 그래서 아마 용적 비중, 입자 비중, 용적 밀도, 입자 밀도 각각의 숫자는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표 자체를 다시 한번 우리 이론 배울 때처럼 상기시켜 볼게요. 자, 전체가 100이라고 보면 그 중에 이제 공급 부분을 빼줘야 돼요. 왜 전체 1에서 공급 부분을 빼주냐면 우리가 실제 만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토양 3상, 고상, 액상, 기상 중에서 고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상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전체에서 고상 부분을 빼주면 나머지 우리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기상과 그리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액상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자 비중분의 용적 비중은 이제 고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고상 부분 빼면 이제 공극, 기상과 액상의 비율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입자 비중분의 용적 비중, 입자 밀도분의 용적 밀도, 진비중분의 가비중, 알갱이 밀도분의 부피 밀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용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시험장 가면은 어떤 게 분모고 어떤 게 분자인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외우실 때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생각하셔서 위에 게 아야 어여 오요 요 그다음에 입은 용 다음에 그다음에 입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용입 그리고 이것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생각하셔서 위에 것부터 가진 위에가 가 밑에가 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게 부 밑에 게 알 이런 식으로 분자 분모가 헷갈리지 않고 잘 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표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거 선택했다면 실제 이 계산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의 입자 밀도, 용적 밀도 헷갈리기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계산한 대로 위에가 용적 밀도고 밑에가 입자 밀도구나 생각하셔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용적 밀도는
대부분의 입자밀도는 사실은 2.65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양 종류에 따른 CAC를 이제 순서대로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CAC가 뭐죠? 양이온 치원 용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부식입니다. 그래서 부식,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 모모릴라이트 이 순서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성 토양의 원인이 쓰세요 하면은 염기의 용탈, 토양 산성물질 존재, 토양 자체가 원래 산성 그런 안반인 거죠. 오염된 물 아니면 생리적 산성 비료를 뭐 뿌렸거나 이랬을 때 토양 산성이 원인이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산성 토양이었을 때 피해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수소 이온 자체가 피해를 주거나 알루미늄 이온이 수소 이온일 때 과다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이온이 작물에 직접 피해를 주고 이걸로 인해서 인산이 결핍이 되고, 또한 망간도 마찬가지예요. 망간도 과다로 나오기 때문에 산성 토양은 이제 알루미늄과 망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작물에게 피해를 주고요.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물의 양분이 결핍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양 구조 자체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작물은 중성이나 약산성에서 작물을 재배하셔야 되고, 우리가 토양에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미생물들이 약산성이나 중성에서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근데 너무 산성이나 간산성이면은 활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산성 토양의 피해 요소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외울 수 있는 것부터 외우세요. 한 번에 이거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차근차근히 반복해서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제 토양 산도에 대한 얘기. 자, 토양 산도는 pH 용액에 해리된 수소 이온 강도의 역수에 대한 대수치다. 이런 정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실기 문제 실기였던 문제에 다시 이제 필답으로 바꾼 유형이에요. 우리가 실기 문제였을 때는 pH 측정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일반 토양은 1의 비율로 이제 증류수를 5배 섞어줘요. 그래서 건조한 토양 5g이 있으면 50 아니면 10 이렇게 이런 비커에다가 증류수를 25ml를 넣어주는 거예요. 토양은 5g인데 증류수는 5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보통 실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토양 자체 안에 우리가 pH 안에 들어있는 그 토양 pH를 검사하려면 수소 이온이 이 토양에서 해리되어야 되잖아요. 약간 분리가 돼서 둥둥 떠다녀야 우리가 이제 pH 센서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보통 이렇게 증류수를 5배 넣습니다. 네, 그리고 균균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균균이란 했을 때 균류가 붙어서 공생하거나 기생하여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뿌리라고 쓰시면 되고요. 사상균 중 담자균은 식물의 뿌리에 붙어서 공생관계를 맺어 균균이란 특수한 형태를 형성한다. 균균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뿌리육세균, 리조비움 이렇게 문제가 예시 문제를 놨어요. 생물과 공생하여 공중지수를 조정하는 토양세균은 하면 리조비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